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그간의 상승장이 잠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4월 5일 식목일 빙이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엊그제부터 다시금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같은 장은 비트코인이 4%가량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대응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는 다시금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과연 조정의 끝인지 하락의 시작인지 이 부분 전문가님들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 필승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5% 빠지면서 알트코인들 대부분이 이제 15% 내외로 빠지는 모습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축되는 심리가 발생을 하고 공포의 장이 형성이 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아닌가 우려 심리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야 갈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포지션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야 할지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인 대통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인 대통령입니다. 어제 또 시장 막 열심히 또 빠지다가 오늘 살짝 또 이제 반등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래도 아직 시장은 하락장이 되지 않았다. 뭐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준 장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투더골드만 함께 하시면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15%에 빠진 거에 비해서 오늘 한 2, 3%만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두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인 이슈들 체크해 보면서 이 시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필스님. 네. 최근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이제 지속적으로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약세로 보이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 동안 지속적인 양방의 흐름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건강한 조정세가 오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조정이 올 시점에서 조그만한 악재가 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악재 이슈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려보면, 미국 재무부에서 이제 러시아 암호화폐 시장 규제를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고 있고, 또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로 테러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그 우크라이나 자국민들을 민간인들 집단 학살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의 제품, 이제 뭐 자동차나 뭐 이제 그림과 같은 제품에 한해서 이제 수출을 막으면서 러시아 재벌들한테 이제 압력을 가해서 푸틴 정권에 대한 민심, 이 이반을 깨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법무부 그리고 FBI를 동원해서 러시아의 다크넷,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거래소인 가란텍스라는 이 거래소를 제재를 가하면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몰수를 취하기 위한 자세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 재무장관의 말에 따르면 현재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인데, 러시아가 제재 회피제로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률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급격한 이제 하락폭이 나왔었죠. 이제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큰 하락폭을 내세웠었는데, 불과 얼마 안 있다가 그 이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들 자국민들 입장에서 화폐 가치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해지 수단으로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다시 급격한 반등세를 보여주다가 또 얼마 안 가서는 이제 여러 각국들의 제재로 인해서 다시 시장이 낙폭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을 위해서는 높은 변동률을 보여주는 거는 조울리 만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비트코인이 1억을 간다, 지금부터 1억 간다라고 한다면 건강한 조정을 주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한다면 시장에도 안정성을 제공하고 이제 투자자들 심리 또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러한 지금처럼 급진적인 상승이 온다면 급진적 하락이 오는 거는 이제 당연하겠고 또 이제 그러한 조정의 모습은 그러니까 투자자 심리에 공포성을 띄우고 이제 또 위험성을 키우는 이러한 안 좋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그러니까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공포의 장이 지속되거나 변동폭을 키우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큰 변동성을 일으키진 않을 거다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들께서 암호화폐에 대해 아직도 이제 검은 돈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미국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는 노드를 통해서 수면상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이화폐보다도 더 깨끗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반증의 약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에 비해서는 저조한 하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5,100선만 지지해 준다면 이 상승 추세선이 5,100선만 지지해 준다면 그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방어 수단으로서 매매의 일종의 방법으로서 좀 더 여유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속해서 러시아발 리스크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일단은 러시아발 이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급격한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금 여러 국가들에서 여러 제재로 인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이 영향은 줄고 있고 앞으로 이 악재로서 작용할 가능성은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이 며칠 사이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100만 원 선을 잘 지켜주는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악재도 살펴볼게요. 악재가 많이 없습니다. 네. 악재가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악재가 뭐 한 개도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진짜 그런 거죠. 뭐 친구가 밥 사줘라고 했는데 돈 없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없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되게 많이 없어서 좀 이제 찾다가 가지고 나온 악재가 뭐냐면 엘살바도르 대통령 비트코인 2022년 컨퍼런스 참석을 취소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악재가 될 것인가 해서 악재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없어서 악재 성향을 띤 뭐 그냥 뭐 이렇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엘살바도르라고 한다면 일단은 암호화폐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죠. 이제 뭐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서 뭐 간다는 등. 그다음에 제가 저번 주였나요? 말씀드렸을 때 이제 펀드 채권 발행한다라는 이슈 등등 나왔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는다, 참석을 취소한다라고 했을 때, 뭐 되게, 암호화폐 어떤 그 조금, 뭐 부정적이 됐나라고가 아니라, 국가 내에서 어떤 테러가 벌어졌는데, 마라스라는 조직폭력단이라고 합니다. 조직폭력 테러를 해서, 지난달 27일이었죠. 62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들이 뭐 발생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뭐 국가 내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는 4월 9일이죠. 내일 모레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참석 취소를 했는데 이 마라스라는 조직폭력단이 왜 테러를 감행을 했는가라는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정을 한다 뭐 등등. 그다음에 뭐 국가 내 이제 종이 화폐들이죠. 실질적으로
이런 그 이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또 현금 또 이제 그런 뭐 그런 팔로워가 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잡지 않고 법정화폐, 이 종이화폐의 어떠한 그 가치 하락을 잡지 않고 암호화폐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기를 들지 않았나 라는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우선은 뭐 이런 테러가 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해서 암호화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뭐 직접적으로 막 거래소에다가 막 폭탄 집어넣고 막 테러를 하는지 않는 이상은 그렇진 않겠죠. 그리고 심지어 거래소에 그렇게 테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블록체인 기술이 때문에 내가 어디에 얼마 갖고 있고, 근데 물론 거래소에 터져가지고 전산망이 다 날아가면 거래소에 있던 내 돈은 다 없어지겠지만요.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정보들은 다 남아 있잖아요. 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뭐 이런 어디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뭐 등등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타격은 받지 않겠지만, 이런 악재들만,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이, 그러니까 악재가 많은 게 아니라 이런 뭐 그냥 쓸데없는 악재들이 좀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빠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은 또 오늘 살짝 반등을 좀 주기도 했고요. 이런 악재가 크게 없는 시장에서 이런 하락이 왔고 다시 반등을 준다고 한다면 그냥 건전한 조정장이지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시장이 또 하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장이 온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야 돼요. 뭐 어디까지 후퇴한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 없이 오히려 후퇴를 했다, 그러나 다시 반등을 예상한다라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냥 조정 시장이었고 다시 한번 반등을 또 시작해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이 비트코인 2022 컨퍼런스가 내일 모레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작년 이 컨퍼런스를 본다라고 한다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게 이 컨퍼런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 회의 참석을 취소한다라는 이슈가 좀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사실상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정적인 그런 이유에서 불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진짜 하락장이라고 부르는 그런 장 속에서는 악재가 더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이 시장 악재는 없고 호재만 남은 시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호재들 살펴보겠습니다. 비트필스님.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온 호재는 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3월 21일 그리고 4월 3일인 저번 주까지 총 2주 동안 기간의 매수세가 정말 강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기간의 매수세가 왜 중요한지 같이 말씀드려보고자 한다면, 일단 저희가 작년 하반기 상승장 이후에 12월 4일 기준부터 급격한 하락이 오면서 올해 초까지도 하락세와 횡보장 속에 있었는데, 그 횡보장 속에서 이 기간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매수를 지속해 왔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눈여겨볼 부분이 어떠한 시점이냐, 러시아의 전쟁이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전쟁이 사람들은 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가시화됐을 때 이제 미국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은 오히려 꺼지는 형태에서도 기간은 매수를 했고, 그 다음 주 선상에서도 전쟁이 지속화될 것 같다라고 우려되는 시점에서도 미국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더 큰 매수세를 돌입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2주 동안의 매수세가 일정 물량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장기전으로 연 단위로 봤을 때 기간의 매수세를 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부분에 대한 매수세의 일부분에 대한 현금화하는 모습인 정도만 되는 것이지 상승세를 꺾을 만한 이제 매도세는 아니었고, 특히나 저번 주 그리고 2주 전 선상에서 기간의 매수세는 엄청나게 이례적인 정도로 큰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의 변동성,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때 기간의 매수세만 보시고 시장이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 큰 오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고래들의 자금에 관해서 비교를 말씀을 드려보면서 조금 우려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말씀드려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께서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를 확인을 하실 때 고래들의 자금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기사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일단 고래들의 입장에서 거래소에 있건 개인 지갑에 있건 비트코인의 개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개인 지갑에 있건 거래소에 있건 가격의 가치는 똑같은데 왜 굳이 옮길까요? 라고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은 시장 속에서도 같은 자금을 가지고도 거래소에서 이제 그 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을 일으킬 때 매물대가 저조하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가격 상승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거래소에서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동하는 고래들의 심리는 우리들은 홀딩할 마음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물론 이것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고래들 입장에서 페이크 신호로서 우리들이 이제 크게 이제 거래 물량 이동을 지표로서 확인을 시켜주면서 페이크 신호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양상을 기관이건 고래건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온 호재는 이 스택스 코인이 언뱅크드와 파트너십 체결을 맺으면서 이 직불 카드 출시를 계획한다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이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스택스에 관한 호재가 아니라 이 호재로서 암호화폐 시장에 반영되는 호재다라는 걸 인지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부분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다들 아시다시피 비교적 기능이 한정적이어서 통화나 가치 수단의 화폐로서의 기능만 지니고 있다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 스마트 계약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디앱을 비트코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 역할을 수행하는 스택스 코인이 이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수요와 유동성을 늘릴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새 많은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호재들 중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 암호화폐 해지 수단 이 역할을 하는 실살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치 저당 수단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다라는 말씀인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서 가치 저장 수단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익숙한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런 카드와 똑같이 접근성이 좋으면서 또 이제 투자의 개념까지 더해지고 있는 좋은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투자 개념의 색깔이 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를 해보신다면 주식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 접근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래를 통해서 투자 가치를 하는 건 똑같겠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개념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인지를 할 때는 하나의 투자 가치로서가 아니라 이제 주식과 같이 비슷하게 우리들이 매매를 진행하지만 엄연하게 다른 투자 가치까지도 주식과는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기관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기관의 매수세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멘트 주셨고요. 그리고 스택스가 언뱅크드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일단 이 이슈가 스택스 개별 코인의 호재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이 이슈로 인해서 앞으로 암호화폐가 해칭 수단,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호재로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저도 뭐 호재가 딱 하나가 아니라 뭐 몇 개 이유인지 뭐 말씀드릴 건데 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악재를 말씀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호재들이 좀 많다, 뭐 이런 낙관론적이 많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관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막 보고서나 뭐 이런 뭐 금융 투자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뭐 투자 회사들에서 보고서가 나오는 거 보면 지금 현재 시장이 한참 쭉 올라왔었잖아요.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왔었는데 다음 황소장은 5월에 시작한다 라는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고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제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투자 회사들의 그 어떤 뭐 금융 뭐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 황소장은 5월에 시작한다.
거다라는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월 달에 갑자기 뭐 막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슬쩍 올라가면서 횡보해주는 모습 보여주겠죠. 아니면 살짝 약반등 해주던가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살짝 가격이 좀 주춤하면서 이제 뭐 올라가지 못하고 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지금 4,000달러를 회복하는 건 4월 달이다. 라는 또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투자 회사들 외국에 또 저명한 또 이제 저희 회사들이 보고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4월 달에 이더리움에 대한 뭐 이제 4,000달러 회복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 뭐 일단은 뭐 우리 비트피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어떠한 그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이슈는 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더리움은 그래도 아직까지 저평가돼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느냐, 비트코인 4,100개죠. 비트코인 4,100개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움직였냐? 익명의 지갑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일단 4,100개에 대한 비트코인은 제미니 거래소에서 바이낸스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어디로 움직이냐? 익명의 개인 지갑으로 들어갔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또 유출해 봅시다. 자, 4,100개의 비트코인,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그죠? 우리 뭐 평생 살면서 만져보기나 할까? 라는 이제 고민도 들긴 하는데 좋겠네요. 자, 아무튼 그게 익명의 지갑,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을 다시 들어갔다? 자, 이거를 판단해 본다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거였습니까? 매도하지 않겠다. 보유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을 위해서 일단은 빼놓겠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개인 지갑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 대규모의 거래가 옮겨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큰 이 뭐 4,000개, 뭐 1,000개 이 물량이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물량이 옮겨갔으니까 매도세에 대한 불안함으로 개인 투자자를 판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또 고래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계좌에서 또 개인 계좌로 옮겨갔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물량은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도세 당연히 안 나올 테고요. 그렇다면 시장을 안정화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을 알트코인 매수해주고, 그렇다면 비트코인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같이 따라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끝인가? 하락장인가?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뭐 항상 그렇잖아요. 뭐 하락장이 시작되고 상승장이 시작되고 솔직히 지금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 봐야 아는 거예요. 그죠? 뭐 당장 내일이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하루 빠진 다음에 반등해 줄 수 있고요. 2, 3일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호재나 악재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트랜스퍼 같은 것들을 좀 종합을 좀 해본다면 지금은 하락장이 아니라 조정장으로 들어갔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이 조정장이 끝나면서, 조정장이라고 한다면 횡보를 좀 하겠죠. 큰 상승 없이 그냥 뭐 올라간다면 1, 2%, 많이 올라가면 5%, 10% 이렇게 올라가 주거나 살짝 그만큼 또 이제 반납해 주면서 횡보를 해 주면서 시장이 옆으로 지속하다가 뭐 이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5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장, 크게 한번 상승장 뭐 와준다면은 뭐 다시 한번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기회, 다시 또 최근에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이 불장이 오려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5월이 되면 황소장, 불장이 올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더리움도 4월 안에 다시금 4,000달러를 회복할 것이다.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온체인 데이터 지표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는 편입니다. 인데요. 일단은 4,100 비트코인이 익명의 지갑으로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갑의 보유량이 늘었다라고 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보유하겠다, 가격 상승을 바라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불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쿡으로 돌아오겠습니다.